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정훈 디렉터님, 네. RTVP 얼라이언스의 김소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양정에서 그 영도까지 오시느라 먼 길 해주셨는데 그 바깥의 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네, 어떠셨는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점프스트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밖에 오면서 항구도 많이 보고 있고, 네. 가장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일부러. 버스 타고 오셨어요? 네, 버스를 타고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가장 뭔가 부산다운 느낌을 좀 받았긴 했습니다. 네. 저희 아워리즘 컨퍼런스에 그 팀 데니스가 함께 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른 속도로 관심을 네. 가져주셨어요. 그 이제 팀 데니스를 원래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고 네. 잘 모르지만 이번 기회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분들한테 팀 데니스의 소개, 카페 데니스와 팀 데니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면 인근 양정 송상현 광장에서 카페 데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오정훈 대표입니다. 그리고 팀 데니스는 저희가 이제 총 3개 매장이 함께 진행을 했던 팀이고요. 이제 서면에 카페 이든이란 공간과 이제 해운대 레이크 커피바라는 공간이 있으면서 팀 데니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직접 디렉팅을 하며 이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좀 재미난 거는 이제 각 매장에 이제 뭐 데니스의 1호점, 2호점, 3호점이 아니라 각 명칭들의 이제 브랜드 이름이 있는데요. 카페 이든, 레이크 커피바. 이거는 각 오너들의 이름을 이제 영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뜻은 이제 고객님들에게 저희의 이제 신뢰와 그리고 굳건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각자의 커피의 오리지널티를 내세우고 있는 팀 데니스입니다. 네, 팀 데니스의 오정훈 디렉터님. 근데 제 멘트를 좀 뺏어 가셨어요. 오늘 착장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되게 멋있는 착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전시회장에도 걸어주셨는데 네, 네. 이게 사실 팀 데니스를 오랫동안 좋아해 주셨던 분한테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 광경인데 오늘의 패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카페 데니스를 방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되게 금속의 공간, 금속이라는 어떠한 테마들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산에서 좀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금속, 이제 공구 상가들을 좀 많이 모티브를 해서 매장을 꾸려왔는데요. 그런 아이덴티티가 좀 더 내세울 수 있게끔 오너인 제가 이제 점프수트 말 그대로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던가 공구 상가에서 일하시는 어떠한 분들의 이미지를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복 그리고 작업화를 신고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브랜딩 초기부터 그거 점프스트를 입겠다는 그 이제 확고한 철칙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저희가 이제 공구 상가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기중기도 있고요. 뭐 이제 H빔으로 이제 이루어진 철제 공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제가 오브제들을 사러 가거나 이제 거기서 있는 사장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그런 오브제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판매하고 있는 오너분들의 이미지도 같이 차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작업화와 이제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겨울에는 이제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그 여름에는 좀 덥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작업화만 신고 약간 작업 이제 바지만 이렇게 입고 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 입고 이렇게 가을 겨울은 이제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게 어떤 네네.
공구 상가의 분들과 커넥션이 있고 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이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이제 데니스의 궤적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자리 잡으시기 전에 되게 다양한 길을 거쳐 오셨어요. 커피와 함께. 그게 서울, 호주, 부산. 근데 서울이 가장 먼저셨죠. 네, 그렇죠. 자, 어렸을 적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노트에 나열을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커피가 있었고, 뭔가 이제 좀 드넓은 꿈을 위해서 목표를 좀 가지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 당시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뭐 핸드드립 이런 것도 전혀 정착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바야흐로 한 10년 좀 넘게 15년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커피들은 스페셜티 커피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먹는 이제 편의점 커피나 그냥 믹스 커피 이런 종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우연찮게 잘 시작을 된 게, 그럼 커피의 시초가 되는 것들이 뭘까라고 봤을 때 이제 커피 메뉴들이 만들어졌을 때 에스프레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좀 유명한 매장에서 커피를 좀 접해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게 이제 12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이미지가 약간 오래된 느낌으로만 바뀌어져 있는 매장인데, 예전에는 그 카페 12라는 곳은 이제 뭐 그 브랜드 자체 이름이 12라는 게 이제 에스프레소 멘테 12라고 해서 프란체스코 12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차용을 한 매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던 가게고, 이탈리아에서는 아직도 많이 성행은 하고는 있죠. 그 네. 공을 들였다는 건 서울권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네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군데밖에 없었던 네. 곳이고요. 그리고 원두를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매장이 있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그거를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매장을 브랜드를 만들었던 거든요. 그때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커피의 많은 매력을 느끼고 네.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바로 호주로 건너가시게 된 건지. 네,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뭔가 그때 당시의 분위기상으로는 커피가 좀 많이 공부도 하기 어려웠고, 저도 이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호주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처음에는 시드니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진짜 이제 가판대 같은 데서 일을 했었어요. 이제 제가 커피를 부산에서, 아니 한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커피를 하던 사람인데, 나를 써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력서 같은 거를 막 그냥 뭐 공고합니다라는 곳이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카페마다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재밌어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저를 이제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했던 곳이 가판대 같이 이렇게 약간 버스 정류장 앞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호주인들이 어떤 식으로 커피를 먹는지가 되게 거기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니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는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멜번도 가게 되고, 이제 케언즈도 가게 되고, 퍼스랑 이렇게 전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커피도 제가 접해보기도 하고, 커피 쪽에서도 그냥 뭐 호주 스타벅스에서도 일한 적은 있어요, 잠깐. 진짜요? 네. 네. 되게 재밌긴 한데. 갑자기.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커피 쪽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도심지를 옮겨가면서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그 호주에서의 경험이 되게 날 것의 커피 씬을 마주하는 경험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서울도 계셨고 호주도 계셨고 한데, 그 호주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유의미했다로 들려요, 말씀하시는 게. 네.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부산이나 한국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호주식 커피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때부터 네, 네. 저희한테 그런 문화를 소개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음,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제 서울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이제 찾아봤을 때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조금씩 했지만 결국은 커피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거의 바로 현재 이제 폴바셋이라는 네, 네. 그렇죠. 예, 폴바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딱 1호점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폴바셋이라는 사람이 2002년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거든요. 이게 호주 사람이고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라서 그냥 되게 웃긴 건데 그 사람의 이메일에 내가 한국에 왔는데 너가 매장을 너의 이름으로 매장을 열었더라. 나 방금 왔는데 방금 한국에 왔는데 너랑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거기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대답이 왔어요. 회신이 와서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폴바셋 있을 때는 뭐 이제 오픈바이저식의 역할을 네. 하게 됐어요. 로스팅도 하면서 이제 매장이 그때 당시는 1호점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매장이 성행을 하면서 네, 네. 이제 매장이 오픈이 되면 제가 가서 이제 트레이닝하고 이제 메뉴를 좀 더 이제 가르쳐 드리고 트레이니 네. 분들한테 이제 신입 직원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커피를 계속 이어 나갔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폴바셋에서도 지금 베이스가 호주 커피였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커피의 베이스도 네. 매장 팀 데니스의 거의 매장의 모든 곳이 이제 베이스 자체가 호주 커피인데 네. 그때 당시는 뭐 요즘에는 플랫화이트나 뭐 롱블랙이라는 이름들이 되게 하나의 문화가 이제 로컬라이징이 되어서 맞습니다. 부산에 그리고 한국에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폴바셋에서 일을 했을 때부터도 플랫화이트라는 이름의 커피는 그렇게 유명한 커피는 아니었어요. 그냥 무조건 라떼, 네. 심지어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걸 더 달고. 많이 좋아하시는 분위기여서 네. 근데 그 플랫화이트라는 게 되게 온도도 낮고 되게 먹기 편한 커피거든요. 아침에 호주인들이 정통. 아침에 먹는 네. 커피인데 저는 그게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뭐 차후에 이제 폴바셋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랬던 경험 그리고 호주에서 있었던 경험 그리고 이제 초반에 제가 제일 처음에 커피를 하기 전에 정말 초반에 이제 1, 2에서 했었던 경험들이 합쳐져서 이제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플랫화이트나 이제 호주식 카푸치노, 호주식 라떼 뭐 이런 식의 호주식 아메리카노의 네. 메뉴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추천을 원하시면 이제 그거를 호주식 카푸치노, 뭐 네. 호주식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하고 소개를 있습니다. 시켜주시고 네네. 계시는 그 호주식 커피 메뉴들은 이름도 약간씩 다 다르다. 에스프레소도 에스프레소가 아니고 플랫 화이트도 라떼가 플랫 화이트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식 자체나 이제 추출의 느낌이 다 다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느낌의 커피를 네. 이제 호주에서 먹었을 때 그 이제 에스프레소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호주에서는 네. 이제 숏블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블랙 검정색의 어떤 물이 짧게 끊겨서 나온다 해서 숏블랙이라고 하고요. 직관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제 사실 추출 방식은 릉고나 롱블랙이라고 부르는 이제 네. 방식이 있거든요. 아, 그냥 네네. 이제 길게 추출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위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아메리카노처럼 마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롱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네. 라떼는 뭐 다 있습니다. 라떼도 있고 카푸치노도 있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라떼를 호주에서 이제 라떼 주세요라고 하면
거품이 되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호주에서 저희가 먹고 싶은 라떼를 먹으면 플랫화이트를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카푸치노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라떼를 주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어렵네요. 이제 카푸치노를 만약에 주문을 하면 거기에다가 위에 초코 파우더를 이렇게 뿌려 주거든요. 항상 초코 파우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북미권 쪽은 네. 이제 시나몬 파우더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제 호주 쪽이나 뉴질랜드 쪽은 초코 파우더를 뿌려요. 무조건.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다르죠. 그게 각 나라마다의 문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호주에서 먹는 플랫화이트랑 한국에서 먹는 플랫화이트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플랫화이트가 되게 작은 잔으로 제공되니까 뭔가 진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호주라는 곳이 이제 낙농 국가이기 때문에 우유가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우유의 맛에 뭔가 커피의 향이 첨가된 거를 원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화이트라는 이름에 되게 그러니까 커피 맛이 되게 연한 커피를 먹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봤을 때 이미지적으로 되게 작은 잔으로 제공이 되니 그러니까는 로컬라이징이 되면서 아 이건 좀 진하게 커피를 먹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줘야겠다라고 이미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실 뭐 정말 그게 좋다, 뭐 맞다 나쁘다라의 개념은 아니라 이제 어떻게든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커피가 다른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로컬라이징이 되고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뭐 그게 옳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니스에 가면은 호주의 어느 카페를 들어온 듯한 주문을 할 수 있다. 네, 일단은 말씀.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이제 저희 기존의 이제 플랫화이트랑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보통 주문을 하시고 그렇게 진한 커피를 드셨다가 그러니까 플랫화이트를 예를 들자면 네. 이제 진한 어떤 커피를 먹고 싶으신 분이 플랫화이트를 시켜셨는데 연해서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카푸치노를 시켰는데 왜 시나몬 파우더를 안 뿌려주시느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흠뻑 듣고 네. 데니스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네네.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들 데니스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거든요. 굉장히 힙한 공간입니다. 네. 근데 되게 힙하다는 그 단순한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좀 투박하기도 하고 안정감이 있기도 하고 뭔가 깔끔하기도 하고 묘한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산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부산에 공구상가를 조금 이제 그 커넥션이 있으시고 모티브로 한 바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 철학을 녹여내신 건지 그 공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카페 데니스는 일단은 부산의 어떤 이미지들을 공간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뭐가 좀 편안하고 러프하고 좀 더 이제 커피를 먹었을 때 먹고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잘 융화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자유로운 어떠한 공장의 느낌을 좀 떠올렸었어요. 그래서 부산의 공구상가가 제일 맞는 모티브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카페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체적인 이미지들이 금속이 많은 공간에서 이제 마초 같은 남성이 투박하게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내린다의 개념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뭔가 투박하고 거칠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저희가 항상 저희 팀 데니스 모든 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커피의 맛에서도 되게 예민한 세심한 부분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데니스에서 커피는 좀 더 이제 공간을 느꼈을 때 네. 그런 뭔가 투박하지만 디테일이 있는 커피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이제 저희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이든, 네. 카페 이든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점포에 이제 있는. 네, 그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나무가 많은 공간에서 되게 다정한 남자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커피를 내려드리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 전혀 없고요. 아, 이제 핸드드립으로만 제공해드리는 건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약간 흙과 백처럼 네, 좀 대비되네요. 약간 대립되는 느낌이지만 가보시면 뭔가 하나에 정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의 어떠한 옛 것들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호점을 가보시면 막 자개장도 있고요. 정말 저희 외할머니께서 쓰시던 그, 그 뭐죠? 그 시계? 네. 네, 그 시계도 이제 걸어놨거든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자개장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마룻바닥도 나무 마룻바닥이고요. 저희가 그냥 유출을 했는데 뭐 알 수는 없지만 특히 2호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약간 그 6.25 때 병원이었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네네. 2층으로 이루어진 공간인데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유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산에 뭔가 외할머니 댁이 그러니까 모든 고객님들이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든 카페 2호점 카페 이든을 가면 외할머니 집에 온 것 같아라는 느낌을 다락방도 있고요. 보면 그렇게 약간 좀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멋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련된 멋도 있고 세련된 멋도 있고 여러 가지 멋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추구를 했던 게 이제 오래된 멋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부산의 이제 그 지역을 더 넣었던 거죠. 부산의 오래된 멋이 공간으로 표현됐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으로만 마치지 않고 네. 이제 커피나 어떠한 이제 공감각적인 거죠. 네, 이제 네. 보거나 듣거나 이런 것들이 함께 충족이 되면 고객님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절대 잊진 않고 계속 디테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 데니스를 가보면 진짜 디테일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데니스 카페 데니스랑 카페 이든의 컨셉도 그렇고 또 데니스 공간 들어가면은 향도 피우시고 음악도 굉장히 공간이랑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그 의도한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가 사진이나 어떠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매개체에서는 보이는 이미지들은 소비가 될 수도 하고, 그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진이나 뭐 인스타나 SNS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음악과 그 향은 그 냄새죠. 후각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그거를 담아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공간에서 채울 수 있는 마지막에 한 끝은 이제 결국은 공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 뭐 향을 피우거나 이제 그래서 이 향에 대한 느낌을 좀 많이 지배를 시켰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어찌됐든 공간을 채우는 어떠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음악은 뭐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이 많으니까 뭔가 좀 그 느긋한 느낌의 이제 노래들을 좀 네. 그 목소리가 없고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느꼈을 때 편안함을 좀 주려고 했고 그리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이제 고장나기 전까지는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저희가 쓰던 카세트 네, 테이프. 골드송들 이렇게 네, 위주로 그래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예전에 들었던 어떠한 그런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든 사장은 그거를 다시 플레이하고 되감고 하기에 되게 귀찮아했지만 그래도 그런 공간에서 이제 뭐 김광석이라던가 이문세 노래들이 이제 잡음과 함께 로우파이처럼 이렇게 잡음이 같이 흘러나오면 그만한 그 운치가
네. 엄청난 운치가 있거든요. 그 공간은 계속 그렇게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제 저희 공간에 방문을 하셨을 때 뭐 시각, 후각, 미각까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한 덩어리로 저희가 보이는 거를 되게 중요시 했었습니다. 진짜 공간의 디테일 음. 그냥 테니스의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네. 디렉터님의 손에서 설계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왜 가보신 분이 없다고 해서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커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테니스는 메뉴명도 네. 평범하지가 않아요. 음, 음, 음. 커피 메뉴가 있고 커피 메뉴가 아닌 것들이 있고. 근데 커피가 아닌 메뉴들에게 부산의 지명을 따와서 좀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셨는데 네. 루이보스 온천장, 점포율무, 금련산 에이드. 왜 온천장이 루이보스를 쟁취를 했는지 네. 이 내막이 되게 알고 싶은데 어쩌다 이런 기획을 하게 되셨고 또 어떻게 또 온천장은 루이보스를 얻게 됐고 금련 에이드는 금련산을 얻게 됐는지. 네네네. 네. 일단은 팀 테니스 내 이제 메뉴들이 커피는 정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일관성 있게 이제 커피 메뉴를 그냥 그대로 쓰는데요. 그 외에 이제 음료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부산 지역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거는 공간을 커피의 맛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칠고 투박하고 하지만 디테일 있는 테니스의 커피, 그리고 되게 정성스러운 느낌의 따뜻하고 섬세한 느낌의 이든 커피,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커피가 아닌 음료들은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지역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산의 지역이 만약에 음료의 맛으로 표현이 되면 어떨까를 제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이보스 온천장이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음료긴 한데 네. 저희가 그게 루이보스 온천장이 밀크티거든요. 근데 이제 딱 드시면 느끼는 게 뭔가 그 편백나무 향이 나는 밀크티예요. 되게 좀 맛으로 지금 표현하기 좀 웃기긴 한데 젖은 나무의 느낌이 나는데 그 이유가 루이보스가 꽃잎이 젖으면 그런 맛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위 약간 그 온천에서 느끼는 그런 아하, 약간 네네. 향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젖었을 때 나는 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2호점 사장과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나왔던 얘기가 부산에서는 온천장이 유명하니까 네. 온천의 느낌이 나니까 루이보스 온천장은 어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음료들을 만들면서 이제 뭐 점포율무라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점포율무를 많이 드시는데 점포율무라는 율무차가 있어요. 이게 카페에서 율무차를 파는 게 되게 웃기긴 한데 그걸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원래 점포동 자체가 지금은 다시 발전이 됐지만 원래 재개발 단지거든요. 네네. 이제 아파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은 없어지는 공간이었고, 사실 테니스도 이제 딱 정말 이렇게 바운더리 끝에 이렇게 있긴 한데 저희는 재개발 단지는 아니지만 정말 바로 그 골목 옆으로만 가더라도 재개발 단지였거든요. 이제 거기를 보면서 뭔가 잊혀져 가는데 이 공간들이 되게 예쁘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잊혀져 가는데 뭔가 그래도 추억이 남는 음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율무차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잊혀져 가는 그 점포동을 붙여온 거죠. 그러니까 점포율무. 그리고 이제 그 금년산이라는 이름의 이제 레모네이드가 있는데 그거는 허브차를 침출을 해서 만든 레모네이드예요. 그래서 드셨을 때 되게 뭔가 정말 파릇파릇하고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그때 그 느낌이 제가 어디서 느꼈을까라고 했을 때 금년산을 이제 걸어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말씀을 드릴 때 금년산의 정상에서 느끼는 느낌을 음료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금년산 정말 그냥 이름이 금년산 에이드도 아니고 그냥 금년산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금년산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판매하시나요? 네, 지금 금년산 말씀드렸던 음료들은 다 다 판매. 있습니까? 네. 저 다음에 한번 금년산 등산하면서 그 테이크아웃 다들 가지고 저희 이제 네. 데니스를 외부에 이제 다른 지역 분들이 많이 와주시는데 그런 약간 챌린지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금년산을 벌써 테이크아웃해서 그런 걸- 금년산으로 가신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산 것 같아요. 관광 홍보도 하시는 그런 격인데요. 그 보통 이제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서는 이제 부산의 어떤 지역들을 좀 많이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네. 사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일단은 첫 번째로 2호점을 먼저 아하. 가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좋은 그리고 맛있는 맛집이라든지 볼거리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산 지도를 좀 따로 구비해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오, 그런 거 구비해 놓으셨는지 몰랐어요. 어느 공간에 있나요, 저 데니스? 한쪽에 그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을 때 아, 추천해달라고 했을 네네네. 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여기 이런 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외지에서 네. 많이 오시나 봐요, 데니스를 찾아서. 그 제일 좀 재미났던 거는 아랍에서도 와우. 오셨어요. 외국에.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저도 여쭤보니까는 인터넷으로 보고 왔다라고 하셨어요. 인터넷에 네. 영문으로 된 막 그 포스팅이 예, 되어 있고. 그 외국 스프리지라는 그 커피 잡지가 있거든요. 인터넷 네. 웹사이트인데 거기서도 이제 데니스를 이제 소개해 주셨던 분이 아. 있어서 그거를 보고 오실 때도 있고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부산에서 오셨을 때 이제 외국 분들이 오셨다가 뭐 지인에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추천을 해주실 때 데니스를 좀 넣어주셔서 외국 분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오시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셨을 때 이제 이제 여행에 지치셨을 텐데 그때 이제 특히 호주 분들이 그 플랫화이트 드셨을 때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고향의 맛.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와우. 예,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몰랐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데니스 가서 저는 테이크아웃해서 금년산을 가져가면서 외국인 분들 많이 계신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 재밌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정훈 디렉터님은 BICF 부산 인디커피 페스티벌의 네네. 총괄 기획자이기도 하시죠. 그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1호선 마켓과 같은 되게 작은 이벤트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부산의 카페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좀 뭔가를 도모하게 됐는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그 BICF의 그 공동 디렉터가 이제 2명이거든요. 저도 있고 지금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제 부산에 그 이제 도쿄에 지금 그 탄미 디렉터라고 이제 그 친구는 도쿄에서 이제 커피를 좀 더 이제 부산의 커피를 알리고자 갔다가 우리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그 둘이 이제 공동 디렉터가 같이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재작년이었거든요. 2년 전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스페인 여행 중이었고 이 친구는 이제 뭐 유학을 가면서 그리고 항상 일본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커피 페스티벌에 되게 목매여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제 커피 페스티벌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그래서 갔더니 뭐 정말 쉐어하는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공간에서 한 기기를 가지고 여러 브랜드들의 그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매장들이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원두를 판매하고 카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너도 나도 그러니까는 내 원두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 원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바르셀로나의 커피의 유니온이야라는 느낌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데니스가 모모스 원두를 쓰고 네, 모모스가 데니스 원두, 이든 원두를 쓰면서 커피를 막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커피로 잘 뭉쳐 있고 즐거운지 보여줄 거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네네네. 그게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페스티벌은 커피 페스티벌이라는 말도 없었고 쇼. 네, 보통 그 백스코나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제 카페 쇼 같은 네, 개념이에요. 네. 근데 거기를 가면 내 커피가 최고고 나는 이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가세요의 개념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느끼는 거는 뭐 입장권도 없었고 입장료도 없었고 그냥 커피를 막 무료로 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익이 도대체 뭔데 이런 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의 바르셀로나의 커피를 알려주고 있어라는 개념으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공동 디렉터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한국엔 없고 왜 부산에선 없지? 우리가 같이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제 부산 인디 커피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의 커피를 한 공간에서 스몰 로스터들, 나노 로스터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유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큰 업체가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는 되게 장인들 그리고 정말 맛집과 정말 자기의 커피를 본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커피들이 정말 잘 하고 계신 분들을 한 곳에 머물기 하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는 그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잖아요. 그 네. 페스티벌에서 항상 컬처 그리고 식음료 문화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전체적인 느낌, 뭐 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책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머물려져 있는 주인공은 말 그대로 커피인 거죠. 근데 커피의 부수적인 어떠한 그 문화의 분위기가 이 부산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를 좀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기획했던 그 부산 인디 커피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디 커피 페스티벌에 참여하시게 된 업체분들은 이렇게 이제 스몰 로스터리라고 하셨지만 네. 뭐 직접 가서 컨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원래 친분이 있었다 음, 이렇게 그 네. 처음부터 이제 정말 소규모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한 4팀, 5팀.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유니온의 개념으로 그냥 소규모로 정말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인디 커피 페스티벌 네, 하려고 네, 네. 했는데 이제 일단은 처음에 계셨던 분들 이제 저희를 이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도와주셨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가게 사장님들을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과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렇게 작게 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니까 좀 더 크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신청도 받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받았던 가게들의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네. 저희가 이런 식의 페스티벌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참석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셨을 때 저희도 같이 가서 이제 아이디어도 같이 내고 아하.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그렇게 큰 페스티벌이 이제 가게 사장님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부산에 계신 로스터 분들 그리고 그때 1회 때는 대구에서도 오셨고 오. 김해에서도 오셨는데 그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다 모이셔서 그거를 같이 개최를 하시려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본인들의 커피로 뭔가 즐기는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최를 하고 있는 이 페스티벌을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1회 때, 2회 때 항상 아이디어를 같이 내주시고 바쁜 와중에 같이 와주셔서 같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때 진행했던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저희가 조금 네, 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었던 그때로 그렇죠. 잠깐 돌아가 네. 잠깐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네. 이게 어이쿠. 방금 보셨던 화면이 BICF 네, 로고고요. 이거는 1회 전경이네요. 네. 어떤 업체시죠? 여기. 이게 팀 데니스였어요. 데니스. 저희가 팀 데니스였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 네. 상단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그림이나 이제 컬처 팀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재미난 게 그냥 저희가 입장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입장권은 없는데 저희가 샘플 컵을 드리고 그 티켓을 판매했어요. 티켓을 판매했고 아, 네. 5장에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하시면 5장의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을 뜯어서 15개 매장, 15개 업체에게 원하는 매장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이제 샘플 티켓인 거죠. 맛보기 티켓. 그래서 드리면 이제 그 샘플 컵에 커피를 조금씩 달아서 그러니까 한 곳에서 최소 5개 커피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했는데 네. 이제 샘플 컵에 저희가 이제 그 각자의 그 방문해 주셨던 분들의 이름을 써드렸어요. 그리고 그림도 그려드리고 캐리커처도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술가 분들도 같이. 네네 같이 이제 오시죠? 부산에서 하고 계신 로컬 아티스트 분들도 같이 해서 한 켠에서는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전혀 인디가 아닌 것 같은데. 페스티벌인데요. 네네, 페스티벌이었죠. 외국인 분들. 네. 호주에서 오셨나요? 그 네.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와주시긴 하셨어요. 영문으로도 홍보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아하, 네. 이제 페스티벌 자체가 워낙 이때는 이제 이런 공간 자체도 없었고 사실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 편에 보이시는 네네. 그 공간이 부산 경성대의 네. 주차장 사설 주차장을 한 군데를 그냥 빌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시는 것도 좀 힘드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페스티벌이 되게 목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부산에서는 좀 재미난 뭐 공간이나 뭐 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전시는 하는데 내가 참여할 수는 없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인터랙티브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만약 하게 되면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랑 이제 영어로 된 이제 홍보를 그 참석해 주시는 그 가게 사장님들한테 홍보를 부탁을 드렸고 하고, 이제 네. 포스터도 붙여져 있었죠. 그래서 일반 분들이 그때 당시는 회상을 하면 어디 가더라도 이제 저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죠. BICF 포스터가. 근데 부산 여기가 곳곳에 카페.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뭔데 이게 붙어 있지?라고 하면서 많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오프라인은 그렇게 했고요. 온라인은 네, 페이스북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네트워크 홈페이지 같은데 네네.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좀 많이 홍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외국인 그쵸, 고객이 내외국인은, 네. 다 성행을 했던 걸로 네네. 보입니다. 2회는 송상현 광장 데니스 네네. 네. 커피 카페 데니스 근처에서 하셨네요. 양정 쪽에 보면 이제 네. 시민공원 건너편, 시민공원 인근에 이제 송상현 광장이라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분위기가 저 분위기였거든요. 1회 때도 네네. 기획하셨던 그러니까 1회 네. 때는 1회 때는 어떻게든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 저렇게 공원에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 송상현 광장의 뭐 스케줄도 그렇고 저희가 그냥 뭔가 그 주차장을 빌리는 게 좀 더 또 재미있는 느낌, 1회 느낌이 좀 재밌는 좀 어설픈 느낌이 나긴 했는데 네. 2회 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저희가 이제 송상현 광장 쪽, 시민공원 쪽에서도 이제 컨택을 해서
저기 보시면 큰 광장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저 밑에 있는 광장에 가서 이제 좀 푸르는 곳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계시는 것들을 좀 생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송사영 광장이었고요. 송사영 약간. 광장 밑에 보면 큰 광장이 이렇게 있어요. 진짜 저기가 송사영 광장인 거죠. 공원이 아니라. 네네네. 네, 거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약간 호주틱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런 느낌은 호주라기보다는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기 위한 시간이 약간 조금 빠듯해서 약간 빨리 사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네. 이회전경 송상현 광장에서 또 네, 외국인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저희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커피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커피를 어떻게 내리고 어떤 식으로 저희의 슬로건이 Find Your Coffee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한 공간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커피가 이런 맛을 좋다, 저런 맛을 좋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게끔 나는 이디오피아가 좋다, 콜롬비아가 좋다, 마셔봤더니 그렇겠다라고 좀 알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 페스티벌에서는 세미나를 같이 동보를 해요. 네네. 지금이 저희 컨퍼런스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커피를 어떻게 내리고 어떤 식으로 커피를 마시면 좋고 어떤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거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원데이 클래스처럼 한 시간씩 가게 사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이제 세미나도 같이 해주셨어요. 이번 전시에서도 좀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국이 그렇죠. 시국인지라 시국이죠. 네. 너무 슬프죠. 글로벌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테니스. 그래서 네. 저희가 BICF를 네. 열었더니 이제 공동 디렉터 쪽에서 네. 공동 디렉터에게 이제 상해 쪽에서 이제 커피 페스티벌을 하는데 한번 방문해 주지 않겠니?라고 네. 했었어요. 그래서 저가 진짜 유니온이죠. 저희가 1회 때도 도와주셨던 분이시고 네. 2회 때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던 사장님들이 이제 상해를 갈 수 있는 스케줄이 거의 일주일을 뺐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빼기엔 정말 힘드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 상해를 가게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바르셀로나처럼 네. 부산에서는 이런 커피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커피들이 좀 많이 대중적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상해 카페쇼를 가서 저희가 했었죠. 그렇습니다. 도쿄도 가시고 상하이도 가시고 네, 이게 그렇게 뻗어 나가시는 스토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다른 분들의 질문을 네. 또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팀 데니스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 데니스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커피를 문화를 녹여내고 부산에서 어떤 식으로 부산의 커피를 고객님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돼지국밥집은 돼지국밥이 맛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밀면집은 밀면이 맛있어야 되고 당연히 커피집은 커피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게들이 있으니 저희는 항상 오리지널티인 커피를 커피를 하고 있는 커피인으로서 맛있는 커피를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희는 좀 더 로스팅이나 생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에 어떻게 부산에서 자랑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있는 브랜드가 이런 게 있다라고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커피에 더 집중을 하고 그걸 재밌게 녹여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팀 데니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커피도 너무 맛있고요. 네. 네. 지금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장에서 질문 바로 해주시면 디렉터님께서 대답해 주시도록 하고 아니면은 그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지 네. 첫 번째 궁금한 게 BICF의 1차, 2차 그렇게 페스티벌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 업체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카페는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카페가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식음료를 팔고 있는데 왜 유독 커피만 맛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1회 때 1회 때 페스티벌은 15팀으로 10팀으로 제공을 했고요. 이제 커피로 10팀, 이제 베이커리 5팀 이렇게 갔고 2회 때 같은 경우에는 커피 15팀, 이제 그 외에 이제 컬처팀 5팀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결국은 페스티벌이 저희가 커피 페스티벌이니까 이제 커피가 좀 더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일반적인 플리마켓이나 어떤 엑스포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커피를 좀 더 많이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기향으로 이제 커피 업체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그 외에 그것보다 크게 업체를 만약에 하면 이제 일반 분들이 커피를 많이 못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티켓을 5개 티켓을 했던 이유도 5잔을 커피를 마시게 되면 더 이상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뭔가 좀 중점이 되는, 그리고 커피도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 커피의 모든 원두들이 겹치지 않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커피 슬로건인 이제 Find Your Good Coffee,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취향의 커피를 그 페스티벌을 갔었을 때 느낄 수 있게끔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기획이었고,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모든 제가 그 새로운 그 커피의 웨이브라고 하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현재 뉴 웨이브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스팅 업체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1세대 로스팅부터 2세대 이제 프랜차이즈, 3세대 좀 독특한 느낌의 스몰 로스터들, 4세대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4세대, 그리고 이제 4.5세대, 5세대까지 넘어가면서 결국은 저희가 커피라는 것 자체가 식음료를 먹고 있는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저가 브랜드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가 스페셜티 커피, 저가 브랜드들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양 평준화, 하향 평준화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커피를 드셨을 때 다뭇 4년 전, 3년 전으로도 갔을 때 그냥 커피와 맛있는 커피와 맛없는 커피를 이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저가 커피들을 많이 드셨던 분들도, 고가 커피들을 많이 마셨던 분들도, 퀄리티 있는 좋은 커피들을 마셨던 분들도 이 커피 자체의 퀄리티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입맛이 일반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를 먹었을 때 맛없는 커피다, 맛있는 커피다, 나한테 맞는 커피다, 어떤 기준점이 생겼는데, 저희가 커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커피를 내세워야지 이제 커피를 소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가성비라는 개념, 내가 이 금액을 지불을 했는데 이만한 퀄리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커피 문화에서는 좋은 퀄리티가 제공하고 있는 곳만이 아마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왜 제가 그런 물음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카페는 사실 커피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형태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커피숍이라는 어떤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카페라는 우리가 보통 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사실은 커피를 파는 공간보다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가 맛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커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소비하거나 또는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도 커피 또는 그 카페의 공간으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깊이를 더해주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신지 현장에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없으실까요? 온라인도 없으신 듯하여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 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데니스의 이제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되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오정훈 디렉터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컨퍼런스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say goodbye 한마디. 저희 팀 데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커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